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NFNX 허터 50이 있고 오늘은 이 기기를 리커버리 모드를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다른 사항을 빠르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류의 리셋을 통해 화면 지연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인을 모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패턴 PIN 비밀번호가 있다면 이 리셋을 통해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기기에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고 설정이 여기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플레이 스토어 같은 곳에 로그인했다면 이 리셋을 할 때 자동으로 구글 계정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사용했던 구글 계정이나 화면 잠금 인증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인증할 수 없다면 리셋이 끝난 후에 설정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멋져 보이기만 하는 벽돌 같은 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중고폰을 판매하는 GSM 매장들 중에는 이런 보호 기능을 제거하고 설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소액의 비용이 들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리셋을 하면 기기 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상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기기를 백업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하는 것을 그다지 추천하진 않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옵션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구글이 백업하는 데이터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데이터를 제대로 백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를 더 많이 수익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이 백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진, 동영상 등인데 이 모든 파일의 총 용량이 15GB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이라면 어쩔 수 없죠. 나머지는 직접 옮기셔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은 앱이라면 괜찮아요. 백업이 됩니다. 하지만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된 앱이거나 나중에 복원하려고 할 때는 아쉽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백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상 메모장에 어떤 앱을 설치했는지 적어두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 하라는 얘기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자동화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말 별로예요. 백업을 한다고 해도 앱이 삭제되면 복원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백업인가요? 그게 한 가지 문제예요.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 외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은 완전히 무시되고 기본적으로 구글의 접근 방식이 그렇죠. 우리 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해결하라는 얘기죠. 이것만으로도 이 기능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기기에는 There We Go Mobile Cloner라는 대안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제 이 기능은 인피닉스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구형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옮길 예정이라면 그 옛날 휴대폰에 있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 보통 다른 버전의 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보, 바이보, 원플러스, 오포, 그리고 리얼미는 모두 클론펀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대형 모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앱을 사용합니다. 샤오미는 MI 무버를 사용합니다. 반면 삼성은 S마트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구형기기가 무엇이든 해당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 기기에 다운로드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옮기면 됩니다. 이 방법은 모든 면에서 훨씬 우수하고 더 빠르며 더 나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구글과는 달리 실제로 옮기고 싶은 모든 데이터 조각까지 전부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기기 초기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잠금 화면에서 초기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는 것입니다.
가끔 이상한 환영 페이지나 AI 관련 화면이 뜰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화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여기서 전원 끄기를 2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기를 지금 끄면 되는데 진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진동이 오면 휴대폰이 완전히 꺼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세요. 인피닉스 로고가 보이면 전원 버튼은 놓고 볼륨업 버튼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다음으로 XOS와 함께 명령 없음이라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화면을 넘기려면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볼륨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볼륨 버튼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볼륨업이나 다운을 누르면 방향에 따라 이동합니다. 이제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선택하려면 Wipe Data Factory Reset Data 초기화를 선택한 후 전원 버튼으로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공장 초기화를 선택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 포맷을 진행하면 삭제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이후 재부팅 항목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기기가 초기화되며 완료까지 약 1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정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과정이 모두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